네, 오늘 일장의 이슈와 수급 특징주들을 통해서 시장 전반의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중 투자 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최창림 MBN골드 매니저, 어서민 성선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창림 매니저는 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우리 투자 전략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창림 매니저입니다. 사실 이 시간에 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 저하고 같이 투자 전략 방송 보시면서 잘 세우셔가지고 내일부터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각오가 굉장히 좋은데 성 대표님도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새로운 개편을 해가지고 또 여기 함께하게 됐는데 저 역시 보시는 분들께 정말 내일 아침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의 각오 좀 들어봤고요. 오늘 시작을 좀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알파마요가 딱 눈에 띄는데요. 어떤 이슈일지 한번 열어주시죠. 엔비디아가 알파마요를 적용한 자율주행 차량을 1분기에 출시하겠다라고 발표했죠. 관련주들의 전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걸지 한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창림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 자율주행 관련주가 오늘 뭐 신고가다, 상한가다 정말 많이 자리를 했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단기 테마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 엔비디아가 확실히 밀어주는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인가? 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쵸. 지금 뭐 국내에서도 이미 FSD죠. 완벽 자율주행이 지금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비전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만으로도 지금 완벽 자율주행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알파마요가 자율주행 차량 1분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사실 이 자율주행에서 가장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사실 카메라 쪽 관련 종목들을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사실 대표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삼성전기가 있는데 국내외 이제 카메라 렌즈 그다음에 모듈을 이제 완성차 업체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세코닉스라든가 아니면 MC넥스 같이 국내 차량용 카메라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가 1개에서 한 4개 정도 필요해요. 근데 4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이제 20개에서 30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배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성능도 계속적으로 더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으로 먼저 보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 내에서 좀 카메라 모듈 쪽으로 시선을 모아보자라고 좀 의견을 주셨네요. 그럼 성선아 전문가의 의견도 살짝 궁금한데 이게 엔비디아가 얘기를 하면서 iOS 대 안드로이드로 가는 건가라는 좀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오늘 이제 갑자기 이제 알파마요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마요인가? 근데 이거 정확하게 좀 개념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는 원래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알파마요가 반도체 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알파마요는 절대 반도체 칩이 아닙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원하는 거는 일단 자기네들 칩을 팔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팔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전용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운전하는 두뇌를 만들어주는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제 알파마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파마요라는 거는 뭐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칩도 있고 자체 AI도 있고 자체 데이터도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원하는 거는 우리 알파마요를 써. 근데 뭐 현대차도 쓸 수 있고 포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뭐 전기차들 다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알파마요라는 게 단순히 그냥 레토릭,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1분기, 그리고 유럽에서는 2분기, 아시아에서는 하반기라고 정확하게 출시 일정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 쓸 수 있다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완성차 생산 계획표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가 자기네들이 만든 자율주행 전용 소프트웨어를 팔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수혜는 어떤 핵심 부품이나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플랫폼이나 부품 쪽이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그런 어떤 수혜주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무거운 현대차가 10% 넘게 네.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알파 마유를 쓸 수 있는 그런 완성차들이 일단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알파 마유는 결국엔 머리인데 그러면 그 머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그 부품 회사들 그런 게 보면 현대모비스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일단 뭐 슈어 소프트테크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슈어 소프트테크는 이제 자율주행의 필수 단계인 검증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알파마요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안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수혜주를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이나 부품 쪽으로 좀 집중을 해주셨는데 네. 아까 현대차 그룹을 살짝 이야기를 해주셔서 엔비디아 젠슨왕과 좀 비공개 회동이 있었다는 네.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성사된다고 예상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뭐 비공개 회담이 있었다라는 거는 뉴스화 됐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현대차가 알파마요를 쓴다 뭐 이런 공식 발표는 없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강력하게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이걸 쓰는 방향으로 이제 검토, 실증 중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비공개 회담을 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이 심증이 왜 또 더 붙여질 수가 있냐면 각자의 니즈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이 강조를 했던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자율주행을 할 건데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내재화를 하겠지만 나머지는 빅테크들과 전략적 제휴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할 때라는 건 사실 엔비디아 쪽이 유력한 거고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네들이 반도체 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팔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게 사실은 현대차 같은 이런 니즈가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만간에 발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왜냐하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알파마요는 현대차의 선택지가 분명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윈윈할 수 있는 선택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여기서 현대차 그룹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넓혀보자면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 현대오토웨보나 모비스도 움직이긴 했지만 로봇 쪽 모멘텀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잖아요. 이 최창림 전문가는 현대차가 로봇 기업으로 변화했다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지금 로보틱스로의 전환이 이제 가속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그 현대차 그룹주 사이에서도 지금 감속기라든가 기어, 모터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부품주들이 지금 로봇 쪽 물량을 지금 양산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업은 이제 앞으로 로봇 기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가 될 거다. 그리고 지금 CES 2026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링크 솔루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25종의 그 부품이 성능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이슈가 딱 나오는 순간 바로 상한가를 직행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로봇 테마는 계속적으로 이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판매량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1위가 이제 뭐 도요타고 그다음에 2위가 이제 폭스바겐인데 지금 3위가 이제 현대차입니다. 근데 2026년도에는 글로벌적으로 가장 차량이 많이 판매될 완성차 기업이 현대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게 협력 관계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게 협력 관계를 넘어서 거의 동맹 관계로 가는 그런 네. 형태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사족 보행 로봇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술력 1위거든요. 기술력 1위고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테슬라가 1위인데 지금
사족 보행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가 앞으로 이제 로봇 쪽 관련 이슈로도 충분히 급등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선아 대표님께 좀 궁금한데 현대차 그룹 내에서 아까 현대차도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지만 오토에버, 모비스 이제는 뭐 기아까지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룹 중에 어떤 종목이 좀 가장 상승률이 남아있다고 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오늘 주가만 보면 현대오토모빌가 거의 상한가를 찍다가 네. 좀 내려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 알파마이오 소프트웨어니까 연결이 되는 게 현대 오토에버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시총도 가볍다 보니까 급등을 했다라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실질적인 수혜는 현대 모비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의 모든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SDV를 운영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익 구조 자체가 내부 프로젝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 플러스 로봇도 묻어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제 센서, 제동, 뭐 조향, 구동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부품들을 실제로 납품하는 회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마이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뭐 핸들을 꺾는다든지 뭐 브레이크를 잡고 뭐 이런 로봇 관절을 움직이는 거 모비스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는 외부 판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현대차 그룹에만 부품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글로벌리 다른 완성차들한테도 납품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매출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사실은 이제 현대모비스는 로봇 액추에이터 오늘 사실 이번에 더 현대차 주가가 오른 데는 저는 자율주행도 있지만 사실 로봇 모멘텀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오늘 사실 모비스 주가가 오토에버는 덜 올랐죠. 그쵸. 하지만 앞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수혜는 실질적으로는 모비스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공급처도 다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가장 좀 유망해 보인다라고 좀 탑픽을 짚어주셨는데 그럼 최 전문가님은요? 일단 현대모비스도 지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로운 거 짚어주세요. HL 만도라든가 그리고 현대위아 이 정도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자율주행 쪽에서는 오늘 현대오토에버가 거의 뭐 상한가 부분까지 가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 중에서 지금 1차 벤더들 중에서 지금 이미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 중에 아직 안 간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시총이 조금 낮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동기어라고 이제 기어와 그 다음에 모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감속기도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지금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감속기 소개시켜 드릴 때 네오오토도 함께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대동기어하고. 근데 네오오토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간에 거의 뭐 한 100% 정도 네. 올라가는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대동기어는 아직 출발을 안 한 상태고요. 사실 1차 벤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로봇, 감속기 쪽으로 부품이 공급될 가망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동기어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농기구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도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의 스탠스가 지금 최대한 빠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그리고 또 로봇, 감속기 쪽으로 관련해서 대동기어가 한번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그룹 내에서 뭐 현대위아도 짚어주긴 하셨지만 저도 대동기어는 그런 재건 관련주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감속기와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로 좀 가볍게 시세를 좀 분출하길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하나 짚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